네, 안녕하세요. 삼성 직무적성 4호급 해설 강의를 맡은 윤장철 선생입니다. 일단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너무 또 심도 있는 사고를 요구하시기보다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잘 외우신 다음에 문제 상황에 맞게끔 빠르게 대처하는 그런 연습 차원에서 우리가 해본다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자, 먼저 이제 각설하고 그 앞에 첫 페이지서부터 좀 강의를 볼 텐데요. 일단 간단히 이제 문제풀이에 앞서서 간단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칠판을 좀 잠깐 보시면 일단 여러분이 받으신 그 교재에 보면 위에 대략적인 설명이 나와 있지만 크게 보면 이제 저희가 조심해야 될 사항들은 첫 번째, 기본적인 이제 어휘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죠. 어휘에 대한 부분인데, 고난도의 그 어렵고 까다로운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대체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어휘 사항들을 묻게 되는데요. 단순한 어떤 암기를 해서 푸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어떤 이 단어도 그 문맥 속에서 추론하는 형태의 것들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단순 같은 거 암기해서 적용하는 이런 케이스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어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평상시에 학습을 해주시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어원이라는 거는 영어 단어 자체가 어떤 접두사라든지 그 다음에 어근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미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접두사는 단어의 긍부정을 많이 담당하고 그 다음에 전미사는 단어의 품사를 많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접두사 또 어근 전미사에 대한 내용들을 틈틈이 챙겨두시면 어떤 이 단순 암기 적용하는 문제에서는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또 간혹 이제 문맥에 따라서 추론한다는 것은 그 단어가 주변 단어와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문맥이라고 하는데 어떤 문맥상에서 어떤 대조라든지 인과라든지 또 양보라든지 어떤 기타 등등의 어떤 필연적인 논리적 관계를 설정해서 단어를 빠르게 추론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휘는 절대 어려운 단어보다는 기본적인 단어를 얼만큼 잘 숙지하고 있는가 또 그런 단어들을 얼만큼 문맥에 맞게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가 이런 능력들을 키우시는 데 좀 중점을 두시면 되겠고요. 접두사나 어근이나 전미사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습도 게을리하지 말아 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 문제와 함께 또 출제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표현력을 묻게 되는데요. 표현은 주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속칭 생활영어적인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에서 어떤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항에서라든지 전화라든지 아니면 또 극장에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수업 시간이라든지 또는 병원에서라든지 다양한 일상 속의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표현들을 그때그때 틈틈이 좀 챙겨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휘와 표현과 함께 또 세 번째는 이런 단어나 어떤 표현들이 배열되는 법칙, 저희가 속칭 얘기해서 이제 문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문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장을 구성 또는 배열하는 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출문제나 이런 문제를 보더라도 문장을 이렇게 배열하는 쪽에 문제의 방점을 좀 많이 찍는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문법 문제 사항은 이따가 문제를 풀 때 그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독해와 관련된 부분인데 어떤 전문적인 내용의 디테일한 내용이라든지 어떤 대입학 이런 거라기보다는 역시 이제 3번의 문법 사항과 연동해서 어떤 문장들 간의 논리적 관계 이런 문장들 간의 논리적 관계들을 물어보다 보니까 어떤 문장을 순서를 배열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어떤 논리적 판단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따 문법에 대한 부분도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 까다로운 문법보다는 아주 기초적인 사항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문장들 간의 논리적 관계, 그 다음에 생활영어 같은 표현들은 다양한 상황에 대한 표현들, 그 다음에 어휘는 어떤 암기에 대한 부분과 문맥 추론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저희가 정의를 내리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은 이 부분들이 혹시 개념이 잘 안 잡히시면요.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그 강의를 돌리셔서 반복해서 꼭 좀 개념 정리는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확실히 개념이 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 정도상 단어와 표현과 문법과 독해상에서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될지에 대해서 꼭 좀 숙지하시고 풀이해 주시는 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되셨죠? 그러면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칠판을 제가 지우고 갈 테니까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 그 페이지에 첫 번째 나오는 그 어휘 파트의 1번 대표 예제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다음에 제시된 단어와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를 골라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비슷한 단어라는 건 이제 동의어겠죠. 그래서 그 밑에 제시된 단어를 보시면 accept라는 단어가 주어졌습니다. accept는 뭐 아시다시피 받아들이다 이런 정도의 뜻인데요. 선택지를 빨리 보시면 apologize 사과하다, 그다음 receive는 받아들이다. 그 다음에 advice 충고하다, declare는 선서하다 또는 선언하다 정도의 뜻인데 전혀 뭐 어려운 단어 나오고 있지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2번에 receive를 찾아주시면 되는 그런 형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어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동의어나 반의어 이런 문맥 같은 부분보다도 단순 적용하는 문제가 있을 때 지금 보셨다시피 요 단어와 빨리 일치된다는 것을 찾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걸 아시고 푸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해볼까요? 자, 역시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동의어를 고르는 문제의 연속인데요. 여러분 1번에 그 보시면 surround란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sur라는 말 자체는 어떤 위를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round라는 말은 이제 둥근 어떤 모양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어떤 전체적으로 둥글게 돌아간다는 느낌에서 이게 에워싸다, 둘러싸다 이런 뜻인데요. 1번에 보면 arouse라는 말이 있죠. 이 표현은 어떠한 사항들을 불러일으키다 또는 잠잔 사람을 깨우다, 일깨우다 뭐 이런 것도 되겠고요. 이런 뜻이 되고요. 이 단어하고 조심하실 것은 arise라는 말이 있는데 arise라는 단어는 요거는 타동사로 목적어를 취하게 되고 이 단어는 자동사로 쓰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이라는 정도까지 같이 좀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2번을 보시면 enclose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좀 전에 그 어원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는데 영어 글자에 en이 앞이나 뒤에 오면 동사가 아닌 것들을 이게 make의 뜻으로서 뭐뭐하게 만들다 정도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닫힌 상태로 만든다. 그래서 이게 enclose라는 게 역시 주변을 둘러싸거나 에워싸다라는 이런 느낌의 surround와 비슷한 표현이라는 걸 빨리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assume이란 말이 있는데요. 원래 이 assume이라는 말이 이제 take의 의미인데 어떤 생각을 내가 잡아채서 가정하거나 추측하거나 또는 어렵게 쓰이면 어떤 책임을 내가 맡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또 뭐뭐인 척한다든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요. 어쨌든 이 뜻은 생각과 관련된 뜻으로 쓰여서 뭐 가정 추측이 많다. 그 다음에 4번에 allow는 허락하다 이런 정도니까 충분히 둘러싸고 막는다는 느낌에서 close라는 표현을 빨리 캐치하시면 좋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동의어 차려질 때 전혀 어려운 단어가 나오진 않는다는 것을 꼭 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